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붓기 시간인가요? 원래 이제 아침 방송하고 오후 방송 원래 안 하는 케이스인데 원래 오늘 하기로 한 사람이 최수찬 전문가인데 요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서울 일부 도로가 교통 통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수찬 전문가가 급하게 또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오늘은 대신 할 건데 간단하게 시장행 마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오늘 특징주들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가장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는 제한적인 거의 보합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둘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수가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수로 볼 때는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부터 지수가 225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나타날 때 실제적으로 지수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왜 그런지 하나씩 좀 살펴보고 하나씩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딱 우리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단순하게 생각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 이쪽에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지수 자체는 사실 상승 탄력 자체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은 또 보통은 지수 자체가 하락을 좀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선 시장 자체에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를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래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관심을 가진다 됐을 때 실제적으로는 공매도가 허용이 되게 되면은 그 당시 그때는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잡아놨었던 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9월 15일까지 여유가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연장을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겁을 내지 않는다고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무난히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매도를 할 때 시장에서 전반적인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이제 일부 종목들은 사고 일부 종목을 파는 그런 흐름으로 가느냐 이 케이스가 되는데 우선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가 이제 매도가 나오는 잠시만요. 자 보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오늘은 매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소폭의 매도였지만 지난주 금요일이라요. 근데 실제로는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케이스였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 매도했다. 문제는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도.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 되면은 시장 자체에서 체감이 좋을 수가 없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더 많다가 되겠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시장에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3조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는데 실제로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고 만일 공매도가 허용이 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그동안 경계감이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크게 떨어질 수 있다가 됩니다. 그 다음 선물 쪽에서도 오늘 외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역시 매도세를 나타냈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감이 좋으려면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거나 또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준다. 이러면은 동반 매수로 상당히 체감이 좋아진다 그런다.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이 베이시스를 약화시켰고 이 베이시스 약화가 결국은 프로그램 매도로 떨어졌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왜 이런 베이시스 약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해서 출회가 되었느냐 사실 그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사실 간단한 부분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선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까지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되죠.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시장에서 삼성전자로 1조가 넘는 대규모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로 다시금 이제 외인들이 복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다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띄었었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었던 케이스였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향후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는 거죠. 낸드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램이라든지 낸드 고정 가격이 하락했다는 부분이 결국 아무래도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떨어졌다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베이시스는 좋아진다가 돼줘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나옵니다. 바로 언택이 되겠죠. 그래서 언택 쪽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케이스인데 오늘 같은 경우가 LG화학 11.8% 상승했고 카카오도 6%라는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삼성 SDI 역시 따라갔고 그리고 네이버도 4%라는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언택주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강세 띄면서 현재는 시가총액 비중이 어디까지 높아졌냐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25%, 26%인데 현재는 이 언택이 NC소프트까지 포함할 경우가 약 20%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왜 언택주들이 강세 띄울 때 증시 자체가 상승을 못하느냐? 이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아주 강하게 움직일 때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체감 자체는 약하다. 베이시스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언택 역시도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이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결국 언택 관련 중심으로 시장에서 강세를 띄었던 부분이 결국 오늘 시장에서 베이시스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 외적인 쪽이 약세를 띄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언택이나 이런 쪽에서 강세가 이어진다가 될 경우는 시장 자체는 재미가 없다가 됩니다. 왜?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프로그램이 출회가 되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역시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고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언택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단순히 언택이라는 부분이 유동성에 따라서 강세됐냐? 이게 미증시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언택주들이 강세를 띄었다라고 했을 때는 배경이 확연하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강세가 언택이 강세 뛸 때는 우선은 실제로 코로나 자체가 크게 증가를 했다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 수가 증가를 한다. 그런데 실물 경기는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 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실제로 언택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었다 되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국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왜 언택이 다시금 시장에서 강세에 띄었냐? 답은 하나입니다. 실적.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보여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LG화학 같은 경우가 사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영업이익률 목표치가 약 5%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을 나타냈을 때 보게 되면은 실적 자체가 5%라는 수치를 바로 뽑아버렸다 되죠.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 앞전에 삼성 SDI가 실적 발표했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LG화학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2차 전지 쪽에서 흑자 전환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것도 영업이익률 목표치인 5%가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하나 더 나타났다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을 더 받았다가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LG화학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개별주 역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지수를 볼 때
그럼 지수 자체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가 된 것이 현재 수급과 일부 시총 상위주들의 쏠림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증시가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뭐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잘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문제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내 증시 자체가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달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경제 지표 이쪽밖에 현재 남지 않는다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중국 같은 경우에 차익신 구매자 지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약 9년 만에 최고 수준의 구매자 관리 지수를 달성을 했다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장 끝난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넘어가는 50이라는 기술을 넘어가는 구매자 관리 지수 결과가 나왔다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시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확산이 되고 문제가 되는 미증시를 제외하고 유럽과 중국 이런 쪽은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역시도 여기에 맞춰서 갈 수가 있다가 되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에서 시총이 너무나 높은 IT와 그리고 언택트 이쪽에서가 지금처럼 강세를 끌고 가면은 지수 자체는 재미없이 종목별 체감이 약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 반대로 시장에서 언택이라든지 이런 IT,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가 쉬는 과정이 나올 때 오히려 그 외적 쪽에서가 강세를 띈다가 될 경우는 지수 자체가 강세를 띌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모양을 나타내 주는 것은 시장에서 패턴 자체가 채널 패턴 이렇게 맞춰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채널 패턴이 사실은 이제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인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고점 역시도 계속해서 이어간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패턴으로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한번 이 추세 라인대를 깨는 자리가 한번 나옵니다. 근데 이 깨는 자리를 만들어서 떨어진다 했을 때 시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어야 되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국내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은 결국 빠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너무나 과하게 지금 올라간 쪽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침이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쪽 같은 경우가 현재 신용 잔고가 7조 5천억까지 증가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트리거가 어떤 게 되냐? 그러니까 미증시라든지 전체적인 국내 증시의 조정이 문제가 될 거냐?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공매도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거냐? 이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가 허용은 사실 저는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왜? 공매도가 허용이 안 된다면은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 들어올 때 매수만 할 수 있고 나중에 안 좋은 일을 벌였을 때는 매도밖에 못 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수 자체가 외국인 살 때는 올라가다가 팔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대규모의 자금을 움직이는 쪽에서는 해지라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가 된다. 그래서 공매도가 저는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허용되어 줘야지 국내 증시가 견조한 조정을 거치고 추가적인 강세를 더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공매도가 허용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3월달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너무나 과하다. 그러니까 과열이 돼도 너무나 과하게 과열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사실 지금 현재는 투기 약간 성향이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로 볼 때는 상단 자리가 2300이라는 자리 때도 사실 불가능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 패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위로 가다가 한 번은 깨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조정이 나올 때 사실 지금 현재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에서도 경제 지표가 너무나 잘 나왔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역시 경제 지표가 너무나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다가 될 경우는 경기 민감이 모멘텀을 받는다가 될 텐데 과하게 올라갔었던 쪽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가 되면은 실제로 체감은 또 생각보다 괜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 결국은 종목별 장세다. 그러면 차이는 뭐냐? 지금 시장에서 업종별 순환 장세다라고 얘기하면 왜 안 되느냐? 업종 자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의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지난주 딱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시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자리, 이 자리가 57,000원 라인인데 이 라인대를 갭으로 돌파를 했었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6만 원이나 가격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어떻게 됐었냐? 시장에서 59,000원 이 라인대를 저항으로 인식했다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모양을 볼 때는 결국 삼성전자 모양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파운드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진다 어쩐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 고가 라인대를 넘어가기에는 뭐가 부족하다? 현재의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 이런 현물가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고점을 넘기기에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케이스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동안 지수가 얼만큼 조정을 받을 거냐, 또는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동안 그 외적인 프로그램 쪽에서가 매수를 받쳐서 그 외적인 경기 관련이 받쳐줄 거냐, 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종목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이어진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순환이 이어진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난주에는 상승을 엄청나게 잘 뽑았는데 바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는 상승폭의 절반을 바로 반납할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추격 매수를 안 한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같이 종목별 장세가 이어졌다. 추격 매수를 한다. 문제는 추격 매수를 할 때 최소한 상승폭 마디가 어디까지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조정을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핫하다라고 한 쪽은 어떻게 보면 LG 화학이었는데, 물론 이제 LG 화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순이익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진 자체가 원래가 이제 순이익이란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앞전에도 나긴 났었지만 그게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났었다가 확연하게 5%라는 수치를 보여줬었다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LG화학을 보게 될 경우, 자, LG화학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딱 이틀 동안에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추세 라인대를 맞춰가면서 어떤 식으로 왔냐? 채널로 갔다는 얘기죠. 이거를 일봉사에서의 그림이지만 우리가 파동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파동이 5파동까지 거의 다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윗자리가 좀 더 열려있다 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처럼 강하게 급등이 나타난 다음에 숨고르기 차익 실현이 떨어지게 될 경우 여기서 조정을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계속해서 돌고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추세가 이어지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이 같이 들어온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 모멘텀 자체가 그때그때 어떤 쪽으로 이슈가 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슈를 그 종목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다. 또는 예를 들어 유가가 강하게 올라갔다. 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을 받는다.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수로만 볼 때는 지수 자체가 뭐 아주 강하게 상승은 하지 못한다 이런 구조인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관련해서는 강하게 베팅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인 건데, 다만 종목별로는 이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시총이 높은 삼성전자가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 LG화학 같은 쪽이 강하게 움직이고 그 전에 또 자동차 강하게 움직이고 시총 상위 대표주 이런 쪽에서가 하나씩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초점을 잡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신고가라고 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한 번씩 차익 실현과
매물 수화 과정을 나타내 줘야 된다. 이런 데까지를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더 강하다 이렇게 되겠는데 실제 코스닥에서는 강세를 띈다 이렇게 된 쪽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거래소에 추종되는 코스피와 추종이 돼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삼성전자가 강세 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관련된 IT 부품이 같이 강세 띄거나 세트류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강세 띈다. 제약바이오 같이 강세 띄거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2차전지 간다. 마찬가지로 2차전지 배터리 같이 강세 띄거나 그리고 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 간다. 그럼 비대면 관련된 결제 관련 이런 쪽 움직인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서 간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이 추세가 사실은 굉장히 좁은 자리에서 신고가를 보인다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스닥은 나중에 지금 현재는 790선 정도 되는데 이런 라인대 깬다가 될 경우는 그동안 쌓여있었던 물량이 출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 시간대 명인들 복귀 시간에 그 전문가 분들만의 성향이 있을 것이고 어떤 특징이 있을 겁니다. 시장을 보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근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보는 시각으로만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뭐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도 출회될 만큼 출회되면은 오히려 매수가 강하게도 한번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가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에 대해서 무난하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현재 외국인들이 오늘 하고 있는 약간 선물에서의 매도 포지션이라든지 옵션에서의 포지션을 좀 보게 되면 시장의 조정 쪽에 약간 무게를 많이 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 자체를 누가 대부분 차지해서 나타내 줄 거냐 사실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거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 시장 뭐 굉장히 좀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거고 수월하다면 수월할 수가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시장에서 어느샌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용기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코스닥이나 이쪽에서 신용 잔고가 7조 5천이 넘어간다. 굉장히 새로운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주의를 하시면서 8월달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볼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침에 항생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